안녕하세요. 조현진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활동성 비율에 대해 살펴볼 시간인데요. 주목, 기업이 안정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경쟁력 있게 수익을 창출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자산을 가지고 더 많은 매출을 발생시킨다면 그 기업은 주주들에게 사랑을 받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매출을 창출하는지를 보려면 분자가 매출, 그리고 분모가 매출채권, 재고자산, 그리고 총자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매출이 총자산 대비 몇 배수인지, 매출이 재고자산 대비 몇 배수인지, 매출이 매출채권 대비 몇 배수인지에 따라 총자산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매출채권 회전율이 산출됩니다. 총자산 회전율은 매출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을 말하는데요. 총자산은 보통 기초의 자산이나 기초와 기말의 평균값을 사용합니다. 남양유업의 재무제표로 총자산 회전율을 살펴보시죠. 2018년부터 2020년 별도 재무제표의 숫자를 함께 보겠습니다. 남양유업의 2018년 총자산 회전율은 1.03, 2019년 0.94, 2020년 0.86으로 총자산 회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산 총계는 큰 차이가 없지만 매출액이 점점 줄어들면서 활동성 비율이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총자산의 1배수도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ROA는 당기순이익을 자산으로 나눈 수치인데요. ROA도 함께 보면 2018년 0.88%, 2019년 1.67%, 2020년 마이너스 4.59%로 활동성 지표 및 수익성 지표 둘 다 좋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가도 2018년부터 2021년 초까지 내리막입니다. 남양유업이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보려면 동종산업의 다른 업체와 비교하면 되겠죠. 매일유업을 보겠습니다.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매일유업은 같은 시기 2018년부터 2020년 총자산 회전율은 평균 2배수로 남양유업에 비해 효율적으로 매출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매매할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 중인 자산을 말합니다. 부동산 법인이라면 건물이나 토지가 바로 이 재고자산으로 분류되고 정유업체라면 정제한 기름이 이 재고자산이 됩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이 재고자산의 몇 배수인지를 보기 위한 지표로 매출을 평균 재고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다면 재고자산이 빠르게 회전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이 인기가 많다면 빠르게 팔릴 겁니다. 그에 비해 시장에서 선호되지 않는다면 재고자산이 팔리지 않아 오래 남아있게 됩니다. 기업의 돈이 도는 속도가 늦어진다는 겁니다. 결코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의 재고자산 회전율을 보시죠. 남양유업부터 보겠습니다. 2018년 8.07, 2019년 7.05, 2020년 5.16으로 재고자산 회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업종 매일유업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2018년에서 2020년 평균 12로 거의 2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업종의 회사를 비교함으로써 어느 곳이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동성 있게 쓰며 돈이 도는 회사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2021년 5월 4일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사퇴를 선언한 시점부터 남양유업의 주가는 상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PS는 100만 원으로 주가가 아직 많이 모자란 상황이죠. 매출채권 회전율은 매출채권이 얼마나 잘 회전되느냐를 나타냅니다. 기업이 매출을 할 때 현금으로만 받진 않겠죠. 한국은행에서도 캐시리스 사회라고 했습니다. 신용카드나 어음으로 결제가 많이 되죠. 매출채권 회전율은 매출채권이 회전돼 현금으로 회수되는 속도를 나타냅니다. 매출채권은 상거래채권으로 일반적으로는 무이자부 채권입니다. 이 매출채권이 빠르게 회수될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출채권 회전율은 매출 나누기 평균 매출채권으로 보통 매출채권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매출채권의 회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거래처들의 신용도가 높다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매출채권의 회전율이 낮다는 건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길어진다는 의미이며 못 받을 위험, 즉 대손 위험도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이 숫자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 가공의 매출 채권을 만들었다면 이 매출 채권 회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의 매출 채권이 현금으로 회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트 공시된 감사보고서상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있다면 더더욱 투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기업은 매출 채권을 거래 대금이 들어오기를 기다림으로써 회수할 수 있고 은행에 매각함으로써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래를 팩토링 했다고 하는데 매출 채권을 은행에 할인해서 매각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00억의 매출 채권을 일으켜 매출 채권이 200억 발생했지만 회수를 기다리지 않고 은행에 20% 할인을 매각했다면 40억 원의 채권 처분 손실이 기록됩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이 과도하게 낮거나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매출 채권의 규모에 비해 큰 회사를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식회계로 이슈가 됐던 모뉴엘의 재무제표에서 매출 채권 회전율은 특이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석으로 강조하고 있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의 규모가 약 36%로 매출 채권의 상당수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수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총 자산의 관점에서 그리고 대표적인 영업자산인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의 관점에서 활동성 비율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의 규모가 큰 회사를 조심하고 동종업계와 비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리하자면 회전율이 높을수록 투자 자산에 비해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으로 활동성 비율이 무조건적으로 높은 것보다는 동종업계에 대비해서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FM스쿨 재무적인 비율 분석을 통해 직관적인 투자 인사이트를 얻고 위험한 회사를 피할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